세 번째 챕터 원룸 그리며 필수 명령어 12가지 익히기를 진행을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문만 그려도 기본 명령어 오케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어, 적어도 도면을 그리려면 도형을 그리려면 이 정도 기능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몇 가지 기능들만 설명을 먼저 할 겁니다. 뭐 선, 볼리선, 호, 원, 사각형, 이동, 회전 이런 아주 기본이 되는 기능들이죠. 그 기능들을 직접 한번 써보셔도 되는데 쉬우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을 좀 섞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문을 그릴 텐데 세도면에서 시작을 할게요. 세도면에서 문을 그려야 되는데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면 바로 도면층을 만드는 겁니다. 언제나 시작은 도면층과 특성 설정이에요. 자, 도면층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도면층으로 도어 DOOR이라는 도면층을 만들게요. 그리고 색상은 하늘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로 현재 도면층을 바꿔주시고요. 위에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는 닫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면층을 새로 만들었고요. 앞으로 그려지는 객체는 도어라는 도면층으로 하늘색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을 해봤던 선으로 문틀을 그려보겠습니다. 문틀은 치수가 딱딱딱 정해져 있고 90도 각도니까 직교 모드 F8번 눌러서 직교 모드를 켜고 그리면 더 쉽겠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문틀의 아무 위치에서나 시작을 해서 그려 나가면 되는데 저는 왼쪽 위에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그려 나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30 엔터, 아래쪽으로 50 엔터.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15 엔터, 아래로 150 엔터, 왼쪽으로 45 엔터, 위로 200 엔터 해도 되고, 설명을 한 번 더 하고자 객체 스냅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객체 스냅은 뭐냐 하면 이미 그려져 있는 객체들의 특정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살짝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집한 좌표로 객체가 그려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설정에 보면 객체 스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F3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삼각형을 누르면 이미 그려져 있는 객체의 어떤 지점에 찍을 거냐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객체 스냅 설정 창을 열어서 모두 선택으로 보통 다 이렇게들 사용을 하세요. 가장 많은 숫자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노드는 제외시키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치수를 넣을 때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노드를 뺀 설정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끝에 끝점에 가져가서 이 표시가 나타날 때 끝점이라는 표시가 나타날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정확히 위치하고 있지 않아도 이 끝점 수집된 거에 객체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문틀을 다 그렸으니까 엔터를 눌러서 끝내주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지금 이게 닫혀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패곡선, 닫힌 형태의 패곡선 또는 도형을 그릴 때에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는 왼쪽 위점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200 엔터, 45 엔터, 위로 150 엔터, 왼쪽으로 15, 위로 50. 일단 마지막 선만 그리면 되는데 여기다 갖다 대고 끝점에서 클릭을 해줘도 되고요. 옵션에 있는 걸 사용을 하시길 권해요. 요 닫기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선과 폴리선 같은 경우에는 닫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능 시작할 때 처음에 입력했던 점까지 자동으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객체 스냅을 쓸 때에는 실수로 마우스 커서가 살짝 흔들린다거나 그런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오차가 생기면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오차가 생길 가능성까지 아예 없애주는 거죠.
100% 무조건 닫힌 폐곡선이 되는 거예요. 요거 닫기라는 거를 2014 이상 버전에서는 클릭을 해줘도 되고요. C가 옵션에 키니까 C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줘도 됩니다. 그러면 닫힌 폐곡선이 되면서 기능이 자동으로 끝나게 돼요. 폴리선으로 그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C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면 닫힌 선이 됩니다. 특히 폴리선에서는 무조건 C를 눌러서 사용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틀을 그렸습니다. 필요 없는 거 2번 그렸으니까 선택을 해서 지우는데, 지울 때에는 딜리트 키를 눌러도 돼요. 근데 키보드 배열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려면 왼손이 멀리 오른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마우스를 떼야 되죠. 여기 보면 지우기 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명령어가 이레이즈예요. 딜리트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딜리트로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이레이즈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도 되고, 이 이레이즈에는 단축 명령어가 알파벳으로 E입니다. 그래서 지울 때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알파벳 E는 왼손으로 누르기가 굉장히 쉬운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E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객체를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때는 E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E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지워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사각형 문짝을 그려봐야죠. 문짝은 사각형이라는 기능을 할 텐데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사각형이란 기능이 명령어가 rectang이에요. RECTANG인데 앞에 세 글자 REC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사용을 해줘도 되고 REC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기능을 시작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으로, 근데 이 마주보는 꼭지점을 두 개를 입력을 해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문틀의 이미지를 보니까 요 점에 딱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요 끝점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줍니다. 이 치수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50, 위로는 840만큼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좌표 때 설명을 했죠. X축 먼저, Y축 먼저. 지금 요 끝점 여기가 0,0이니까 50, 840으로 입력을 해주면 문짝이 하나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짝은 요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840, 아래로 50이에요. 사각형 기능을 써서 그렇게 그려도 되는데 저는 기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회전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모든 객체가 이렇게 다 90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30도, 25도 이렇게 회전시켜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객체가 이런 형태로 위치를 해 있지만 오른쪽으로 길게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 회전이란 기본 기능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회전은 이쪽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명령어를 보니까 rotate, ROTATE인데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RO예요. RO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달래요. 회전은 한 개만 이동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릴 수도 있죠. 만약에 세 개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그 세 개 각각 회전시키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객체도 한 번에 회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객체 선택 기능이 끝나지 않고 추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전시킬 객체를 다 선택을 했으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야 돼요. 자, 다음 단계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은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멀리 찍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죠. 각도는 극좌표 입력할 때처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재게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줘야겠죠. 다시 회전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때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기능을 실행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선택한 객체만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 선택하는 과정은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바로 기준점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정리하자면 RO
엔터하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를 해줘도 되고, 객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RO 엔터를 해줘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니까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90도를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이 친구, 세로로 긴 친구가 그냥 움직여 버려요. 즉 원래 있던 사각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있는 옵션이 복사라는 옵션이에요. 복사 옵션 클릭을 하거나 옵션 명령어인 C를 누르고 엔터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보이게 되죠. 이 상태가 사본을 회전시키는 상태예요. 원래 있던 거 남기고 하나 더 만든다는 뜻이죠. 마우스 커서를 요 0도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F8로 잡고 밑으로 해서 클릭을 해줘도 되고요. 직접 각도를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마이너스 90도 엔터. 지금은 90도 다니니까 마이너스 90도로 했는데 그냥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컨트롤 Z로 취소하고 R로 엔터. 기준점 잡고 밑으로 F8 켜서 90도인데 복사 켜주고 아래로 해서 클릭 해줘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책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실수로 요거 처음에 그릴 때 요게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실수로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다시 그려도 되지만 사각형이니까 그리는 게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복잡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움직여서 갖다 놓으려고 갖다 움직여도 되겠죠. 복잡한 객체라면 얘를 움직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움직인다고 요 점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요 하나의 점만 움직입니다. 나머지 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이란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이동은 MOV이고요. 단축 명령어는 M입니다. 앞에 한 글자. 회전이랑 마찬가지로 기능 실행하고 객체 선택하고 얘도 여러 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객체 선택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일단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M 누르고 엔터를 하면 선택한 것만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끝점을 잡아서 클릭 이렇게 움직여줘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으면 다음번에는 요 오른쪽에 문틀을 그려줄 차례인데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대쪽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전시키는 기능이 대칭이라는 기능입니다. 명령어는 mirror고요. mirror인데 mi로만 사용을 해도 돼요. 이게 단축 명령어예요. 이것도 여러 개 선택을 해서 반전시킬 수 있으니까 계속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합니다. 객체 선택을 다 했으면 스페이스바나 엔터. 그 다음에 대칭점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점 대칭은 안 되고 선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 문짝의 가운데에 선을 정확하게 가상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객체 스냅이죠. 이 중간점이 어떤 한 직선의 중간이거든요. 요게 체크된 상태에서 가져가면 중간점이라고 객체 스냅을 잡아줘요. 클릭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점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마우스를 따라서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선대칭이 되고 있는데 요걸 밑으로 정확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중간점을 잡아도 되고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직교 모드를 켜고 커서를 아래쪽으로 뺀 다음에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회전시킬 때랑 마찬가지로 원본을 보존할 거냐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회전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옵션으로 둔 거고요. 반전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그대로 둬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사용자들의 경험을 취합해 본 결과 그래서 이런 절차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값은 아니오라서 그냥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줘도 돼요. 그러면 아니오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yes를 해서 y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원래 선택했던 이 객체는 지워집니다. 아니오가 기본값이니까 그냥 엔터를 눌러주면 기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궤적으로 호로 그려주면 되는데 호는 그려줘야 될 게 그려주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세 점을 지나는 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점과 시작하는 점 그리고 끝나는 점을 정해줄 수도 있는 거고 시작하는 점 그리고 중심점 그리고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몇 도까지 그릴 거냐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고요. 이 호에 작성되는 호의 길이를 특정해서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버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기능들은 다 호의 기능의 옵션들로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토캐드 오래 쓰신 분들도 이런 옵션 모르는 이 버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메뉴에는 이 버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명령어로 하는 거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옵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호의 명령어는 아크인데 ARC를 다 입력할 필요 없이 단축 명령어 A만 입력을 해도 돼요. A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호를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라고 시작점을 클릭해 달래요. 요 세로로 서 있는 문짝의 왼쪽 위치점을 시작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묻는 건 두 번째 점이에요. 그러니까 클릭하는 점이랑 첫 번째 점을 경유하는 호가 그려질 텐데 지금은 두 번째 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옵션을 보니까 중심점 그리고 끝점을 먼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끝점을 선택하고 요 점을 클릭을 해도 되고 중심점을 선택하고 요 점을 클릭을 해도 됩니다. 책에서는 중심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중심점으로 해볼게요.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호의 중심이 될 점을 클릭을 하게 되겠죠. 요 점 입력을 해주고요. 그러면 요렇게 호가 미리 보기로 보여주게 돼요. 호도 각도 잴 때랑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게 됩니다. 요걸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먼저 넣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되죠. 그럴 경우엔 마우스 커서의 옆에 써 있네요. 호의 끝점 지정.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전환입니다. 즉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끝점까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클릭해주면 호가 그려집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있던 거 지웁니다. 지울 때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지만 이 지우는 기능의 명령어는 이레이즈예요. 물론 딜리트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딜리트로 써도 돼요. 근데 기본은 이레이즈고 단축 명령어는 알파벳 E예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는 누르기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알파벳 E는 왼손으로 누르기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객체를 지울 일은 많으니까 앞으로 오토캐드 쓸 때는 딜리트 키보다는 알파벳 E를 사용하는 걸 습관하시는 게 좋아요. 객체 선택하고 E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E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객체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 선택을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돼요. 왔다 갔다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호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ARC 호를 그리는데 옵션 처음부터 보니까 중간점을 먼저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 우리는 지금 호가 반시계 방향으로 그린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 점을 먼저 시작을 하기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먼저 시작을 해줘도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중심점으로 이 점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호의 시작점 오른쪽에 있는 점을 엔드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각도가 올라가고요. 이 점을 클릭을 해줘도 되고 우리 90도로 그릴 거니까 90 엔터를 하면 지정된 각도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편한 대로 사실 문을 그리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단 그려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다 그랬으면 door.dwg라는 이름으로 door.dwg
DWG라는 이름으로 확장자는 입력을 안 해도 되죠. DOOR이라는 걸로 저장을 한번 해주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